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하루 앞둔 중요한 날인데요. 이 두 분과 함께 판세와 전략을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심 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거가 하루 남았는데 막판 어떤 이제 논쟁으로 또 시끌시끌한데요. 사전투표 얘기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대파를 들고 가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대파를 가지고 선거를 좀 치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옆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예. 이마트 이제 장보러 가가지고요. 특정 마트 얘기해도 되나? 예. 예, 장보러 가가지고 이제 파도 사고 뭐 두부도 사고 몇 개 사가지고 오는 길에 투표소에 갔다. 네. 이걸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파가 들고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파를 정치 선전물로 이용하는 거. 예. 하나 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디오 파우치를 들고 다녀요. 예. 이거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종이 가방에다가 디오 이걸 막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런 정치 선전물로 이용하는 거. 바깥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옛날에 김부선 씨 출연하는 에로 영화 있잖아. 예. 그 사진을 딱 크게 들고 예. 투표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김부선 입장 배우- 바꿔놓고 생각해 네. 보면 네. 일제상부 마찬가지고 이런 짓은 서로 안 해야 된다. 저는 선관위의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봅니다.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고 가는 게 좀 명확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은 어쨌든 좀 이걸 가지고도 계속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참 대한민국이 진짜 뭐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한 건지 뭐 1970년대에나 예. 논해야 될 얘기를 뭐 지금 하고 있으니 뭐 앞으로 두바이 규제, 뭐 스커트 규제 이런 것도 나올까 제가 걱정스럽고요. 아니 뭐 그 김무선 배우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거 뭐 비디오 테이프 갖고 다니시면 되죠. 일제 샴푸 자기가 이용하면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대파 들고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대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줍니까? 아니면 대파로 사람을 때리기를 합니까? 예. 뭐 목숨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보장해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유신 독재 정보 같아요. 근데 예. 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운동도 못하지만 내가 여기 누굴 찍었다고 표시해서도 안 돼요. 예. 근데 대파를 막 이상하게 머리에 메고 막 이렇게 가면요. 아, 머리끈처럼 대파를 두르고 이런 저 식으로 사람에게 1번 찍는 사람 아니야? 금방 드러나잖아요. 네. 저 이재명 지지자네? 금방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도 안 되고 이렇게 들고 오다 보면 선거 투표소 안에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운동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선관위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냥 존중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네.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사전 투표했는데요. 진짜 온 몸을 그냥 새빨간 등산복으로 입고 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또 파란색 팀 파란색 옷으로 입고 네. 오셨는데 서로 멱살 잡고 안 싸웠어요.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국가에서 관여하고 선관위에서 관여해서 이거를 뭐 제안을 합니까? 예. 아니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사는 거지 두바이 규제하는 1970년대 유신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예. 예,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도 뭔가 관건 선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에 유세를 마치고 했던 발언이 좀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는 것 같은데 차 안에서 유세 마치고 이제 차 안에 보통 이제 탑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척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촬영이 돼가지고 그게 논란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아마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이제 종료된 줄 알고 이럴 때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예. 옛날에 우리 가수 유성준 씨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막 눈물로 사과하더니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때 막 웃으면서 하는 거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아 그게 예 방송이 그대로 있었죠. 예, 그것처럼 이게 아마 유튜브 이제 종료된 줄 알고 대형 사고 터진 거죠. 네. 야, 내가 일하는 쇼한다고 일하는 척한다고 내가 고생했네. 예. 허리 아파 죽겠네. 네. 이게 이재명입니다. 항상 뭐든지 진정성이 없어요. 뭐든지 쇼만 합니다. 보세요. 이제 소고기 먹고도 삼겹살 먹은 척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인 척하다가 전과자 됐죠. 그다음에 김부선 씨 말에 의하면 총각도 아닌 사람이 총각인 척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존경도 하는데 존경하는 척했다. 우리 김지호 실장님 제보고 존경하는 서정욱
설마 이게 존경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예. 이런 거 아니죠? 이건 진짜 이 마음은 아니죠? 이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존경. 근데 진짜 이재명 존경합니다. 대표는 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척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진짜인 줄 알더라. 그다음에 이런 내가 얘기를 했죠. 단식한다고 했더니 진짜 단식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예. 이 위선 이게 지도자의 저는 큰 결격사로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척했네 발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인생이 다 척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김지호 부대변인이 뭐 이재명 대표랑 워낙 가까우시니까요. 이 발언은 어떤 뜻으로 나온 이게 발언일까요? 뭐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뭐 확인할 거리도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그 동료들 사이에 요 카메라 네. 유튜브 주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농담한 걸 가지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침소붕대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검사 시절에 검사 업무 추진비로 250만 원씩 한 번에 청계산 가서 소고기 드신 전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고기는 단품으로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희 같은 서민은 사실 소고기만 먹긴 부담이기 때문에 삼겹살이랑 섞어서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삼겹살 바짝 구운 거에 대파로 만든 매콤한 파채로 이거 잘 드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막 있지도 않은 그냥 의혹 제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대파 농가가 지금 전남의 대파 농가가 대파 가격 급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이 논란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파 875원 뭐 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물가가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난리인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저는 정말 여당 대표가 돼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게 좀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삼겹살 먹었으면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었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삼겹살만 먹었다고 했을까요? 삼겹살이 더 맛있었나 보죠. 그 집이 예. 뭐 여러 가지를 파는 집이다. 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삼겹살이. 예. 알겠습니다. 대파와 삼겹살 얘기까지 해봤고요. 전망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이 직전이다 보니까 내일 하루 투표를 하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날 텐데 어느 정도 의석수를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의도 문어들이 좀 하나같이 의석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서 변호사는 몇 석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방송마다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이거 일당한다. 이 말은 이제 140에서 한 150석 정도 일당을 한다. 일당한다. 이렇게 이제 방송마다 자신 있게 내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마지막에요. 보수층이 상당히 그 대결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 야당이 워낙 조국당 연합해서 거의 180, 200 해서 마음대로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탄핵, 개헌까지 7고학을 열겠다. 네. 그래서 대기업의 월급을 뺏어서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맞춰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공약들을 하니 야 이대로 가다가 이게 윤석열 정권이 위태롭겠다. 나아가면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네. 이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어요. 사전 투표도 어르신들이 저는 많이 했다 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지금 분위기가 그다음에 모든 방송마다 이슈는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그리고 이제 이종건, 박은정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었고 또 최근에 조국 공약의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계속 실수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계속 조금씩 결집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예. 격전제에서 상당 부분 아마 이게 이길 거예요. 저는 한 140에서 150으로 일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140에서 150석으로 일당을 할 거라는 게 서 변호사 예측이신데요. 김지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사전 투표 갔는데 네. 아까 그 빨간색으로 그냥 온 몸을 등산복으로 이렇게 입은 그런 보수 유권자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좀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제3지대 정당도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선거에 임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국민의힘이 일당될 경우에는 저희 야당은 네. 정말 뼈도 못 추를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 조사받고. 그래서 너무 좀 위중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사실 원내 일당
진보 세력 과반, 그다음에 박빙 우세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조금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제3 세력 당에서 너무 앞서가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유권자들이 오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는 그렇게 막 호언장담할 게 아니다. 자기 당이 비례로 했으면 그 목표만 얘기해야지. 예. 왜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몇 석이다 호언장담을 하는지 저는 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조국 혁신당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거를 좀 언급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계속 범야권 200석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200석이 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법정 출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명확합니다. 조국 대표는 어쨌든 우리의 총선 뭐 구호는 정권 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법정 출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조국당이나 이쪽에서는요. 예. 순서가 제일 먼저 이제 자기들이 한 200석 하면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법부터 만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특검법을 만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탄핵한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아마 진행하겠다. 이거 제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네. 그 조국당 일하는 분한테.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법정 가는 모습보다 조국 대표가 교도소 가는 모습이 더 빠를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예. 조국 대표가 교도소 가는 게 더 김건희 여사 법정 출두보다 빠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기는 하니까 이렇게 자꾸 200석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저는 이제 예. 200석 자체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를 우려한 거지 예. 어떤 그 당이 추구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저희 의석수까지 본인들이 거론할 필요는 없죠. 본인들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의석수만 얘기하면 되지. 본인들이 뭐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게 뭐 20석이다 그러면 20석 네, 얘기만 네, 해야지 네, 왜 네. 자꾸 민주당 것까지 같이 끌어다가 그러느냐. 아니 저희는 그런 거 발언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 40 저기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정말 피를 말리며 동지들이 진짜 몇십 표로 당락이 거듭나는데 예. 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후보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네. 저희 조심스럽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혁신당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네. 부산에서나 뭐 경남 지역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조국 대표랑 같이 선거운동 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거는 좀 일단 당에서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그거 뭐 민주국가에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네. 그다음에 뭐 청와대 수석 사이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근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진보 야권 세력의 어떤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덕담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있나요? 덕담 정도였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석수 얘기를 두 분이 좀 이제 예측을 해주셨고 서울 얘기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122석이나 있고 서울에 48석이나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승부처이고 뭐 한강벨트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지역구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일단 곳곳에서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다라고는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 보시기엔 좀 서울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요. 서울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서울 분들의 특징은요. 어느 한 세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독주해서 막 이게 독재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 이 말은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야권이 200석 하면 막 탄핵 국면부터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혼란이 올 겁니다. 예. 이런 걸 싫어해요. 네. 항상 이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세력을 좀 심판해서 좀 이게 균형을 잡아주자. 여야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국민의힘 쪽에 힘을 좀 실어줘야만 전체적으로 이 균형이 의석이 뭐 150대 150이다. 예. 법녀가 이런 이제 그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요. 처음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서 네. 지금 이제 보면 영등포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박용찬 후보가 거의 오차 범위로 붙은데 저는 이긴다고 보고요. 김민석 상황실장과 그렇죠. 곳. 네. 그 지역. 네. 그다음에 동작에 가면 나경원이 있고요. 요리 가면. 그다음에 양천에 구자룡 변호사도 거의 똑같아요.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입니다. 네. 서쪽으로. 그다음에 이런 동쪽으로 가면 강동구 있죠. 강동도 좋고요.
광진의 김병민, 오신환도에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로 한강벨트가 선전하면서 저는 상당히 의석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도 도봉, 김재섭 씨도요. 안기령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이가 그냥 차려 경애하니까 막 절을 몇 번 했습니까? 이게 예. 뭡니까? 김어준 교주도 아니고 이런데 그 심판이 북쪽까지도 번지고 있어요. 예. 서울에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조심스럽지만 이게 과반 가까이 될 걸로 봐요. 과반 가까이. 서울에서도 과반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보 이름과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초박빙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강남 3구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좀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강남까지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선거 전략은 야구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머니볼. 예, 철저한 데이터 예.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저희가 말도 많았지만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 FG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 그런 걸 계속 표심을 쫓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 서울 민심도 많이 변화를 일으켜 강남 3구까지 우리가 한번 조금 도전해보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사실 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도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태원 참사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 대파 875원의 고물가. 예. 이건 뭐 다른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런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다 잡고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다 안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의료 대란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서울 표심도 국민의힘한테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경기도 가서 유세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면 굉장히 좀 안타깝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만 계시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의 유세 서울 14곳 돌더라고요. 이거는 그만큼 서울이 이제 중요하다. 마지막은 여기서 이제 장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 수도권에서 이제 시작해서 수도권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수도권이 이제 거의 한 40몇 프로 122석이면 엄청나게 그 많죠. 의석 수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계광장 이거는 우리 자유우파의 자랑스러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 만든 게 청계천 행가 아닙니까? 예. 이 자유우파의 그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청계광장은 이제 그 상징성도 있지만 또 경기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수도권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서 청와대의 마지막은 이제 앞마당 같은 곳인데. 그렇죠. 거기서 여기서 이제 하더라고요. 유종의 미를 예. 아마 이제 그 최종적으로 거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그 보수층이 직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옛날에 보수 어르신들 중에 그 앵그리 보수라고 예. 화가 난 어르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정권 교체해 줬는데 왜 아직 이렇게 못해? 아직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요? 조국이 하나 못 잡아요? 이렇게 화난 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 분노가요. 이제 걱정으로 바뀌어요. 네. 야 내가 화내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러다 그게 진짜 큰일 나겠다. 예. 이제는 이게 걱정, 나라 걱정 이게 애국심이에요. 예. 애국심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 어르신들의 마음이 걱정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십시오. 대거 투표장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사투리로 말하셔서 못 잡아요. 이게 못 잡아 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을 돌다가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재판을 좀 안 가는 것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전날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 일단 재판에 출석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그 서정호 변호사님이 예. 뭐 못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속을 예. 못 시켜요. 2년 동안 그렇게 탄압하고도 참 총선 이후도 그냥 저렇게 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예. 참 저희로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고 총선 선거 마지막 날 우리 그 대한민국 다수당 대표는 재판 받으러 가는 이 현실이 저는 좀 매우 좀 암담하고 슬프고요. 아마 오늘 재판 받고 용산 정말 이태원 참사가 있고 대통령실 이전 정말 준비도 안 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 공분산 여기 정말 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유세하시고 아마도 이제 밤 12시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마 마지막은 자기 지역구인 계양에서 마무리를 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항에서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겠죠. 지금 명룡대전이 또 핫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다른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본인 지역구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좀 많이 바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본인 지역구가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지금 그 마지막 여론조사 제가 보니까 오차 범위가 있었거든요. 네. 2일, 3일 공개하기 전에 예. 오차 범위를 제가 봤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 후에 있었던 걸 보자고요.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에 이재명 대표가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또 써도 되나? 박살 났지 예. 않습니까? 박살. 그럼 개는 정정. 뺄게요. 예. 그냥 박살 났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재개발 아파트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기에 좀 밀린 예. 것 같다. 네. 뭐 유튜브인데도 그 정도로 순화해야 됩니까? 예, 저희 그래 채널의 순하게 유튜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어떻게 해요? 좀 밀린 것 같이 보였다. 그 많이 보시기에. 밀린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요. 예. 조금은 아니죠. 예. 재개발 아파트 1억 하나 대랬는데 1억 하나 못 됐잖아. 하나 힌트까지 주세요. 하나 아파트도 있어. 예. 하나 아파트. 근데 그것도 못 됐잖아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 TV 토론 이후에 그 동영상을 100만 이상 봤을 겁니다. 그것도 이게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삼겹살 위선. 그다음에 그 일하는 척했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그 위선. 그다음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예. 이게 엄청난 화근이 돼가지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바닥 민심이 역전돼 있다. 한번 까보십시오 표. 예. 상당히 그 놀랄만한 결과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과반도 하고 서울에서도 절반 먹고. 그거는 우리 서 예. 변호사님 희망사항 이거 작게 우리 개항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주 확신하는데 서 변호사는 질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럼 뭐 저는 사실 정치 시그널 스탭들하고 이 점심에서 먹는 내기라도 걸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기를? 좋아요. 내기 예. 총선 네. 이후에 저희 그러면 일당. 예. 일당으로요? 국민의힘 일당. 국민의힘 일당. 저는 민주당 일당. 예, 그렇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점심 내기 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당으로 이제 여야 각각 일당 네, 네, 거셨고 저희 이제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차범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가장 최신의 여론조사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로 질문을 하나씩 드릴까 하는데요. 본투표 전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사활을 걸고 여야 모두 이제 총력전을 할 텐데 민심을 가를 만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민심을 가를 만한 결정적 장면을 한 장면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오늘 당장 예. 민심을 가볍게 저는 두 가지로 본다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글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거든요. 예. 김준혁 교수가 그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이 대학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네. 이게 대해서 이제 그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진짜다 이러면서 그 집회도 하고 뭐 우리 이모가 그렇게 당했다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아 집회가 어제 실제로 있긴 있었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모 이야기 했잖아요. 요걸 이제 공유하면서 마치 이게 성상납이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더 여성계를 분노하게 합니다. 김한란 총장이 여성을 성상납시킨 게 역사적인 팩트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근데 논란이 되니까 1시간 만에 내렸어요. 이미 내려도 버스는 이미 떠난 거예요. 올렸던 기록이 이제 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게 저는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변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대표 있죠. 이분은 그 내용을 잘 봐야 돼. 7공화국 시대를 열면서 개헌하는 것 중에 민노총이 들고 올랐습니다. 민노총이 원래 그 연봉 1억 넘는 대기업 노조원들이 민노총이 많잖아요. 예. 이 월급 깎아서 중소기업 월급하고 이게 똑같이 만들어주자. 이게 사회적 연대 임금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자본주의에서. 이게 역풍이 불면서 상당히 민노총에서도 조국 당의 지금 탈당 비판이 많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이런 걸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오늘 네. 당장 내일까지 이래 봅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의 어떤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꼽아 주셨고 김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양재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대파 875원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인식시켜주면서 뭔가 정권 심판에 대한 기운이 올라갔고 예.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날 저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의료 개혁 대통령을 50분 담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본방사수 했는데 야 지지율이 단 1%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걸로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큰일 났구나.
예. 정말 정권 심판 제대로 해야겠다. 네. 내가 안 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선 주인공 이재명 조국 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내기 결과를 들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